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치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원래 극자 문재인 지지였던 18살이 어떻게 극우가 되었는지 이런 이유들을 한 번씩 말해드리면서 이제 민주당의 실체를 까발려드리겠습니다. 정치는 진보와 보수로 나눌 수 있겠고요. 진보를 대표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이 정당이 추구하는 방향성은 인민민주주의, 평등, 성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차별 금지, 배급사회, 전체주의, 대화를 통한 이성적 외교, 보수의 대표 정당은 국민의힘이 되겠습니다. 정당이 추구하는 방향성은 자유민주주의, 노력에 대한 불평등, 자본주의, 힘에 의한 외교와 평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좌익을 혐오하고 우익을 지지한 이유를 하나씩 말해드리겠습니다. 1번, 좌익은 이상적 생각으로 현실의 나라 체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무슨 소리냐면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로 나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좌익이 생각하고 지향하는 전체주의와 사회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에 어울릴 수 없습니다. 체제를 바꿔야만이 새로운 나라가 탄생을 하는 거고, 조별 과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학교에서 조별 과제를 하지 않습니까? 조별 과제를 하다 보면은 누군가는 열심히 하고 또 누군가는 열심히 할 생각이 없고, 잘하는 사람들 버스 받으려고 하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 또 각자 또 생각이 다르고, 인간이 이기적인 이상 사회주의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무소유의 수님이고 이기적이지 않을 때나 가장 이상적인 체제가 사회주의인데, 역사를 돌아보면 완벽한 사회주의로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 민주당이 추구하는 사회주의는 대한민국의 체제와 어울리지 않다. 헌법이 자유민주주의라고 내세운 것과 전혀 어울리지 않다. 두 번째는 민주당이 추구하는 사회주의 성향의 법안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금융투자세, 양국법, 노란봉투법, 25만원 지원법 되겠고요. 금융투자세부터 알아볼게요. 금융투자세란 5천만원 이상 투자로 인한 차익이 발생했을 때 수익에 대한 20에서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양도세는 별도고요. 법안만 보면은 이익을 많이 올린 부자로 서민을 위한 법 같습니다. 하지만 세금이 증가하면 이익을 많이 본 투자자는 투자처를 옮기게 됩니다.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리스크를 짊어짐과 함께 세금의 리스크까지 더 커지게 되면 투자를 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코스피에 투자하는 메이저 투자자들의 투자 이유는 세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금이 부과되면 10년 이상 횡보 중인 코스피에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투자할 이유가 없어진 돈은 미국 증시인 나스닥과 S&P 500으로 투자처가 이동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코스피의 유동성이 부족해지면 증시가 하락합니다. 부자들이 투자를 안 하니까 모든 피해는 서민인 개미에게 돌아갑니다. 대표적 사례로 과거 대만이 금투세 실행 후 여파로 대만 증시가 38% 폭락했습니다. 계층 사다리를 끊어버린 것이에요. 말만 부자가 되지 그 뒤에 오는 후폭풍은 결국 다 서민이 끌어안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 한글 금지한 것도 서민들이 돈 벌 수단을 끊어버린 거예요. 이게 위험하다고 하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선물 거래가 해칭 거래로 현물과 잘 섞어서 사용한다면 리스크를 제한하고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할 수 있는데, 이런 걸 한글로 아예 막아버려가지고 서민들을 알지도 못하게 아예 계층 사다리를 끊어버린 민주당이 한 짓이고요. 노란봉투법 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가 시위를 하며 일으킨 물질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합니다. 노조의 영향력 증가로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고 법인 해외 이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 민노총의 간부가 간첩인 것만 봐도 노조가 얼마나 이기적 집단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익을 위해 나라를 판 것이니까요. 자, 이건희의 명언 들려드리겠습니다. 바꾸고 싶은 사람만 바뀌어라. 많이 바뀔 사람은 많이 기여하고 적게 바뀔 사람은 적게 기여해라. 그러나 앞길 가는 남의 뒷다리는 잡지 말라 이거야. 모든 사람이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니 열심히 하는 사람 방해하지 말라는 거야. 자, 이제 양국법 보겠습니다. 생산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주는 법인데요. 생산량이 초과돼도 매입을 해줘야 됩니다. 시장경제 체제를 통한 거래가 아닌 의무적 거래로 인한 매입은 사회주의적 법안이라고 봐도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5만원 지원법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민주당 많이 지지하실 텐데 제가 이 법의 실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이 25만원 지원이지 사실상 배급입니다. 현재 전 국민에게 매달 25만원씩 지급하려면 매달 13조 원이라는 금액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제일 큰 헤지펀드인 국민연금재단도 이 13조 원이라는 수익을 추가로 매달 올리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세금과 나라의 국채를 통해서 13조 원의 현금 흐름을 발생시킬 건데요. 이 모든 책임은 후대에게 전파됩니다. 국가의 채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25만원을 지급했을 때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인데요. 모든 사람에게 25만원이 지급되면 그 25만원이 25만원이 아니라 0원입니다. 왜냐? 돈은 찍어낼수록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물가가 상승합니다. 빵은 한 개에 1,000원이라고 칩시다. 빵 살 사람이 2명 있어요. 이 2명이 모두 1,000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빵 살 사람 2명에게 모두 1,000원씩 지급하면 빵 가격은 2,000원이 됩니다. 빵의 공급은 제한되었지만 돈의 양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2명 모두 빵을 사야 굶어 죽지 않는데 2명 모두 돈이 늘어났으니 돈을 더 주더라도 빵을 살 것이기에 물가가 상승합니다. 따라서 25만원 배급법은 말이 안 되는 이상주의적 사회주의적 성향의 법안이고요. 세 번째는 좌익의 종류와 위선. 제가 생각한 좌익의 종류는 5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종북, 사회공산 좌파, 사회적 약자, 성소수자 그런 좌파들, 게으른 내 인생 망했으니 다같이 못 살자 좌파들, 우익은 나빠 뭔가 독재 같고 나빠 보여서 좌파, 마지막으로 강남 좌파 되겠습니다. 종북 좌파는 말 그대로 어이가 없습니다. 이민 가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좌파를 보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라는 것은 사회로부터 필요성이 떨어지거나 인정받지 못한 그런 분들인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무리 약자라도 자신의 위치에서 사회로부터 필요성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아프다면 더 남들보다 노력해야 하고, 노력하지 않고 노력하는 사람들과 평등한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성소수자는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욕망과 욕심은 스스로 자신이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함을 알고 있고 정상적이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차별받고 싶지 않다면 차별받지 않을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동물조차 동성과의 교제는 하지 않습니다. 동물보다 못한 인간이 되지 맙시다. 다음으로 내 인생 망했으니 부자 배째가지고 나눠먹자. 이건 그냥 바로 사회주의성 좌파고요. 다시 한번 이건희의 명언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앞길 가려는 사람 남 뒷다리 잡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몰라서 좌파인데요. 대표적으로는 10대 남성 여성과 20대 여성 대표적이라 볼 수 있겠고요. 뭔가 우익하면 독재자 같고 냉철해 보이고 그런 나빠 보이는 이미지 때문에 우익은 부자를 위하고 서민을 싫어하고 사회주의,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하는지도 모르고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강남 좌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강남 좌파가 제일 위선적이면서 이기적 인간입니다. 돈과 자유와 도덕적 우월감 모두 함께 얻고 싶어하는 그런 자들인데요. 나는 돈 벌고 애들도 미국 유학 보내고 자유시장 경제 지지해. 근데 모두 평등해지고 싶어. 나는 착해라는 이미지까지 함께 얻고 싶은 자들인데요. 평등을 강제로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불평등이고요. 강남 좌파는 솔직해지기 바랍니다. 돈과 자본주의에 솔직해지던지 돈 벌지 말고 그냥 도덕적 우월감만 얻고 싶으면 좌파만 하던지 반미 친중하는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자식들 미국에 유학 보내는 꼴과 같은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요. 노력에 대한 부정과 모욕. 노력을 부정한다는 대표적 사례는 외국인 특별 전형이라고 대한민국 학생들은 6년간 고생해서 엄청난 노력 끝에 명문대학에 입학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는 이유는 노력하지 않는 인간들과 차별 대우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차별 대우를 받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특별 전형은 노력이 없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명문대에 입학합니다. 이것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한 학생들에 대한 모욕이고요. 내가 노력 안 했고 공부 못한 학생들은 사회에 나와서 더 노력하고 더 공부하고 더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보다 더 열심히 살고 더 열심히 재테크해야 합니다. 그게 이치입니다. 노력한 만큼 돌아가고 발전하고자 하는 이가 발전하는 것이 이치입니다. 아무 노력 없이 노력한 이들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평등이라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력한 이들에 대한 불평등입니다. 노력을 안 하고 남들보다 낮은 조건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노력한 이들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평등이라 생각하겠지만 노력하고 좋은 조건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아무 이유 없이 노력 안 한 이들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노력한 이들에 대한 불평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등을 추구하는 민주당 지지하는 애들의 모순이 되겠고요. 못생기고 능력 없고 유머 없는 남성이 왜 잘생기고 능력 있고 유머 있는 남성들은 예쁜 여자와 사귀냐 뭐 이건 불평등이라 말하는 것. 그냥 자기 객관화가 안 된 것입니다. 공짜를 바라지 마십시오. 통일에 대한 생각이 있네요. 대화로 풀어나가려다가 돌아온 답변이 무엇입니까? 핵 개발되고 연평도 천안함 포격하고 세금으로 지은 공룡연락소 폭파하고 답을 알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라는 이상적 생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주적입니다. 힘에 의한 평화가 이성적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저희 가족이 제일 큰 자산 형성을 한 시기는 문재인 시대입니다. 집값이 2배 폭등했고요. 이유가 뭐냐면 서민들을 위해 금리를 낮춰 유동성을 높이고 다주택들을 규제해 공급을 제한시켜 일어난 일입니다. 그 결과 금리를 낮추면은 투자 성향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초자산은 상승하고 주식과 부동산은 반드시 오릅니다.
서민들을 위해 돈을 풀었지만 결국 서민은 더욱 집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계층 사다리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돈을 풀어서 경기는 좋아졌지만 자산 가격이 상승해 자영업과 급여로 소득을 올려도 집을 못 삽니다. 또 무한으로 돈을 풀 수도 없습니다. 근본이지가 않은 이상 돈을 푼 만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보수가 집권해서 금리를 올립니다. 이 모든 피해는 또다시 서민에게 돌아갑니다.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경기는 안 좋아지고 금리를 내렸을 때 자산 가격이 많이 상승해버렸기 때문에 결국 모든 피해는 서민입니다. 경기는 좋아졌대 자산 가격이 너무 상승해서 오히려 다음 사이클 때 완전 이제 벼락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익이지만 민주당 뽑는 게 집안의 이득입니다. 왜냐 집 가격 높여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우익을 지지합니다. 이번에 넘어가면 진짜 사회주의 되기 때문입니다. 4560 세대는 운동권 영향으로 다 작용화되어 있습니다. 사회가 작용화되고 3권이 다 작용화되고 언론이 작용화되면 사회주의는 진짜 멀리 안 왔습니다. 7890 어르신들이 가시기 전에 2030이 깨어나야 합니다. 저는 사회주의, 앞으로 2030이 깨어나지 않으면 사회주의 되는데 20년 안 된다 생각합니다. 자유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세상이 살만해서 정치를 잊고 사는 것 같은데 정치를 무시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받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한 말 너무 편향될 수도 있는데 한번 이게 이상적인 생각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